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9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노동인권보호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원시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시는 31일 오전 11시 수원시청에서 제1기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족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여성노동자와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을 갖춘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수원시의 노동인권 정책 수립에 대해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자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해 수원시의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적극적인 노동인권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4개 보건소, 임산부 검사 업무 재개. 수원시가 오는 3일부터 4개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련 검사 업무를 재개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며 관련 업무를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 수원시는 8월 3일부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련 검사 업무 3가지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검사는 임신 전 임신 반응 검사, 소변 검사, 예비 신혼부부 건강 검사, 혈액, 소변, 엑스레이 / 21종, 임신 초기 말기 검사, 혈액, 소변 / 17 물결표 사인 20종 등이다. 검사는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된다. 따라서 방문 검사를 원하는 임산부는 4개 보건소의 모자보건실로 전화 연락해 방문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검사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이다. 오전 9시 물결표 사인 낮 12시와 오후 3시 물결표 사인 오후 6시로 정해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피해 임산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건소별 이동 동선도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을 따로 활용해 임산부가 최대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앞서 수원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였던 지난 3월 2일부터 일반 진료와 건강증진 업무 등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소 방문 검사를 원하는 수원시 임산부들을 위해 검사 업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과 임산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임산부 검사 업무를 운영할 것이라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꼭 예약 접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미디어 활동을 위해 4개 기관 맞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오센터는 지난 29일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미디오센터에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 지부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사회복지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미디어 활동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해외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콘텐츠 등을 제작해보는 미디어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고 수원 이주민영화제나 이주 여성 미디어 동아리 활동 등 해외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하는 한편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철빈 수원 미디오센터장, 엄희수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 지부장, 이대희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였다. 수원 미디오센터는 2014년 개관하였으며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미디어 교육 영상 제작 지원, 영상 장비 대여, 독립예술영화 상영관 운영, 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장애인 이용시설 14개소 단계적 운영 재개.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 중이던 장애인 이용시설 14개소에 대해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5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 보호, 공동, 작업장 7개소이다. 이번 조치는 이용시설 휴관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한 단계로 5명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며 운영 재개 2주 후에는 10인 이내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면 운영은 방역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시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준비 점검을 24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용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고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기존 관리 수칙도 강화 및 유지한다.
장애인 복지과 심윤식 과장은 운영재개로 장애인 돌봄 및 복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 및 보호자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4일 제정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 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 x 5.0m를 권장한다. 또 시는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배려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경기도사회복지대상 시상식 진행.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7월 2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6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 시상식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경기도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한 복지부서 확대 개편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전국 최초 아동보호팀 신설 노인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 적극 추진 등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입안 및 민관 합동 워크샵 개최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사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수상은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의 몫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족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흥의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산시, 시장 윤화석, 가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안전단말기는 일상생활에서 휴대가 간편하고 분실 위험이 적은 손목시계 형태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다. 안전단말기는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동 경로를 기록해 보호자와 관제센터인 도시정보센터에 주기적으로 보내며 긴급 상황에는 착용자가 간편한 원터치 조작으로 보호자와 도시정보센터 등 주변에 알릴 수도 있다. 관제센터는 안전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평소 생활권을 이탈하거나 실종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종 지역의 CCTV 영상자료 확보와 출동 위치 확인도 가능해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